우리는 왜 밤새도록 책을 읽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걸까? 우리의 뇌는 본디 이야기를 좋아하도록 생겨먹었다. 라는 게 가장 쉬운 대답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저자인 유발 하라리 또한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수많은 이가 협력하는 능력을 꼽는다. 심지어 그는 종교인들이 들으면 격분하겠지만 종교, 국가, 화폐, 사랑까지 모두 허구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야기를 횡단하는 호모 픽투스의 모험이라는 책에서는 한 백인 남자가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가 유대인은 모두 죽어야 해 라고 외치면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언급한다. 경찰에 붙잡혀가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미국을 침공하고 있고 백인을 서서히 절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의 범죄는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스스로 자진해서 벌인 행동이다. 여러 논증과 이유를 들어가며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야기만으로도 사람은 설득이 된다는 말이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파급력과 영향력 면에서는 역사에서 가장 힘을 발휘한 이야기는 뭐니 해도 기독교일 것이다. 플라톤 또한 이야기의 무서움을 익히 알았기에 시인, 당시에는 이야기를 짓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시인이었다고 한다. 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신도 이야기의 힘을 알았기에 그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야기의 형태를 띄었다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세상은 과학보다도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꿈과 희망, 사랑, 특히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백인의 우월성을 세뇌시키고 있다. 역사상 미국만큼 정치, 경제, 군사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전 지구상을 지배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효과적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책은 스토리 작법의 비밀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한다. 그 변화는 호기심을 반드시 동반해야 효과적이다. 위대한 작가들은 소설의 첫 문장에서 변화와 호기심을 동시에 암시하는 데 능하다. 인용 1 프리빗과 네번지의 더즐리 부부는 우리는 완벽히 평범합니다. 그럼 이만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J.K. 롤링,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인용이 예쁘고 똑똑하고 부유하며 화목한 가족과 쾌활한 성정까지 지닌 엠마 우드하우스는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타고난 듯했고 21에 가까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 제인 오스틴, 엠마. 롤링의 첫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더즐리 가족의 자족적인 세계에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조짐을 감지하게 하고 오스틴의 첫 문장 또한 변화의 위협을 암시한다. 또한 인간의 호기심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손, 발, 몸통 사진이 있다고 하자. 피실험자들에게 손 사진만 보여줬을 때, 손과 발 사진을 보여줬을 때, 손과 발, 몸통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더 그 사진 속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을까? 세 번째이다. 정보가 너무 부족할 경우 사람들은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지만 정보가 쌓여 갈수록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완성된 실제의 모습을 저절로 뇌는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리소설을 끝까지 읽는 이유다. 우리의 뇌는 도대체 범인이 누구인지 마지막 빈 조각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에 시달린다. 이 책에서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는 등장인물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그 인물의 내면의 변화를 직접 겪게 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동조화 현상은 심할 경우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몇 개월이 지속된다고 한다. 슬램덩크의 강백호는 채소연을 짝사랑하게 되어서 농구를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일단 호기심이 발동한다. 과연 강백호는 채소연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과연 강백호는 농구부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강백호는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강백호 안으로 들어가 보자. 강백호란 인물은 운동신경을 타고났지만 그다지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는 불량 학생이다. 원래 농구 따위는 관심도 없다. 그런데 오직 짝사랑 때문에 시작하게 된 농구를 하면서 그는 차츰 변화한다. 서태웅이라는 연적보다 농구를 잘해서 채소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농구를 열심히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내면은 차츰 변화하기 시작한다. 등을 심하게 다쳐서 더 이상 뛰게 되면 선수 생활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감독과 의료진의 말을 듣고도 그는 경기에 나서기로 한다. 우리는 안다. 그 순간 짝사랑이라는 유치한 마음이 농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동료의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승부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듯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인물의 내면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본다. 별표. 만화의 예를 들었지만 책에서는 다양한 소설들을 차용하여 스토리 작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플롯이나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하려고 했던 지난 시도를 돌아보게 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고 나쁜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생책으로 꼽히기도 했었던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허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컸다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지만 비단 1년 전까지만 해도 조카들이 제가 놀러가면 괴물 놀이를 하자고 제 발목을 잡아챘습니다. 제가 눈알을 뒤집고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크르릉 소리를 내면 괴물이야 하고 조카들은 도망을 갑니다. 아이들은 왜 허구 속에서 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경험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어른이 된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는 허구라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독서 비행은 즐거우셨나요? 그럼 다음 비행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